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월간 주연입니다. 주연님은 여름휴가 어디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몇 년째 여름휴가라는 거를 안 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꼭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1편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조회수 막 몇천 나올 줄 알았는데 댓글도 너무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좋더라고요. 다른 채널에서는 맨날 전자기기 얘기만 하다가 내 얘기, 속마음 얘기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 뭐 그렇다고 전자기기가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저랑 수다 떠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도 이야기거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휴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8월 하면은 여름휴가 기간이잖아요. 대부분 휴가 하면은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무튼 여행 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인스타 피드만 봐도 다들 어디 놀러 갔다 온 사진들, 휴양지 사진 막 올리시는데 나만 아무 휴가 계획이 없나? 주연님은 여름휴가 어디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몇 년째 여름휴가라는 거를 안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금 8월이 다 끝나가지만 여름휴가 계획이고 뭐고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름휴가를 꼭 가야 되나? 꼭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나? 그리고 휴가를 꼭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몇 년째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있는지, 그 대신 제가 여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에게 휴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안 가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 일정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사실 휴가 기간이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끝 이게 아니라 재밌게 놀고 돌아와서 더 쉬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돌아왔을 때 나의 루틴도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 기간까지가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정상 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체력상 여행지에 도착밖에 안 했는데 힘들어. 이제 그 상태로 체력은 약하면서도 정신력은 강해가지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일단 체질이 허약 체질이다 보니까 일단 여름만 되면은 기력이 없어져요.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힘든 여름에 굳이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야 되나? 실제로 제가 한 번은 금토일 3일 동안 빡세게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월요일에 바로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 다음 주에 체력 다 떨어져가지고 몸 안 좋은 상태로 업무 보려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고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물론 월급 루팡을 한다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 회사인지라. 그래서 이게 한 번 내 루틴이 딱 깨지면은 그 뒤로 막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능률 떨어지고 효율 떨어지고 이런 게 스노우볼처럼 막 커지니까 굳이 여름철에 휴가를 떠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서 좋을 게 없다. 소위 이득 볼 게 없다. 딱 이걸로 종결되더라고요. 제가 휴가의 뜻을 찾아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각자의 스타일이나 각자의 성향에 맞게 만족스럽게 쉴 수만 있다면은 그게 휴가가 아닐까 싶고, 저는 또 완전 대문자 피어가지고 뭐 촘촘한 계획, 긴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짧게 즐기고 나서 금방 다시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휴식 모드와 일상 모드의 전환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운타임이 되게 짧은 그런 휴가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휴가를 멀리 떠나지 않고도 나름대로 저의 루틴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제대로 쉬고 있는지 제가 써봤던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저처럼 좀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계획을 촘촘하게 못 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루틴 속에 비루틴을 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봤고요. 별거 아니긴 한데 평상시에 하던 거에서 약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는 이 일상, 내 인생 이렇게 밤낮으로 일만 하다 끝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제 휴일이라고 한다면은 전날 밤부터 알람을 다 꺼. 평일 오전인데 알람 없이 침대 시트의 감촉을 느끼면서 밖에서 이렇게 새소리 짹짹짹짹 소리 들리고 빛이 이렇게 촥 눈꺼풀로 이렇게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그 감각.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게 사실 뭐 코타키나발루, 발리 너무 좋지만 평일에 느낄 수 없었던 그 달콤함, 그게 포인트고. 근데 또 너무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 이러면은 아쉽잖아요. 매일 눈 뜨던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그러면 딱 일어나서 아침에 평일에는 바빠가지고 뭐 커피 내려 마시고 뭐 앉아서 멍 때리고 햇빛 바라보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드립 커피 이런 거 내려가지고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태연님의 위켄드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휴일의 달콤한 맛을 아는 사람이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쓴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일 아침에 이케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휴가를 내고 평일 아침에 한 11시쯤에 이케아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케아에서 좋아하는 메뉴들 있거든요. 일단 숯불갈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 스테이크인가 그 감자튀김이랑 같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튀김 치킨 있죠. 그거 말고 플래터로 치킨 스테이크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꼭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맛있고, 급식 맛 파스타 좋아한다 하시면 미트볼 파스타. 제가 항상 곁들여 먹는 게 연어 샐러드를 항상 먹거든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먹고 가구 둘러보는 거예요. 막 쇼룸 바뀐 거 있나. 제가 인테리어랑 가구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요것도 이케아 가구고 한데 뭐 살 거 있으면 사고 돌아오면은 딱 이제 점심 때쯤 되거든요. 그리고 평일 낮에 평소에 못 썼던 회고 같은 것도 좀 하고. 저는 바쁠 때는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매일매일 일기 쓰시는 분들,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내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었고 후회되는 거, 잘했다 싶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적어보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못 읽었던 책을 읽는다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거나 몸은 되게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내적인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그렇게 쉬고 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도 더 힘이 나고 뭔가 채워진 느낌으로 돌아가는 감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멀리 안 나간다 했잖아요. 멀리 안 나가는 대신 집안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 되게 좋거든요.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분 우울은 수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싹 하면은 노곤노곤해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러고 뜨신 물을 쫙 맞고 있으면은 생각도 좀 비워지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걸로 씻으면 샤워할 때 기분 좋은 향이 딱 나고 끝나고 나서도 화려하게 나를 감싸는 그 기분 좋은 향이 딱 나면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잠잘 때도 편안하고 그냥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향 좋은 제품들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러쉬, 워낙 유명한 브랜드지만 러쉬 제품 중에 와사비 샨쿠이라고 하는 샴푸가 있어요. 초록 색깔 샴푸인데 이걸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럼 진짜 그 와사비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피가 뭔가 화 하면서 되게 쿨링되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향은 와사비 냄새가 아니에요. 향은 달달한 냄새? 약간 키위 향? 그런 향이 나거든요. 감각적으로는 되게 쿨한 시원한 느낌 나면서 향은 또 은은하게 달달한 향이 나니까 기분 전환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몇 번 친구들한테 줬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게 르라보의 히노키라는 샴푸인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높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유명템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얘는 나무로 만들어진 욕탕에서 온천욕 탁 하고 나왔을 때 편안해지는 나무 냄새? 그런 향이 나가지고 요것도 힐링템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디워시는 아니고 바디로션인데 제가 한때 되게 열심히 썼던 제품이거든요. 분리 1803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리켄데코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바디 오일도 있고 바디로션도 있고 향수도 있는데, 저는 로션, 오일, 향수 다 써봤는데 이 브랜드 제품이 알코올을 안 쓰고 정제수를 써서 만든 향수라서 다른 향수들보다 사용기한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향수보다는 쉽게 쓰실 수 있게 바디로션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 향이 풀향 같은 느낌이 나는데
풀향이 잘못 쓰면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끼향이 나는데 저녁에 샤워 싹 하고 온몸에 이걸 딱 바르고 침대에 눕잖아요. 눈을 딱 감고 숨을 싹 들이마시면 힐링되는 피톤치드 숲 같은 데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선물로 좀 주고 했었던 제품인데 힐링템으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방법, 차를 많이 마셔요. 제가 다도를 좀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 2개가 있는데 먼저 쓰던 계정에 가보시면은 제가 차 마실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에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걸 하이라이트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차도구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차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차를 내리는 과정도 물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물도 끓이고 막 이렇게 붓고 막 하는 게 그 물소리 자체도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차 내리다 보면 거기에 좀 집중이 돼가지고 딴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잡생각 없애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 마시는 거 자체로도 물을 많이 마시면 좋으니까. 여름에 추천드리고 싶은 차가 백차 중에서 백호 은침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찻잎의 모양이 은색 침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물을 부으면은 이파리가 침처럼 이렇게 세로로 뿅뿅뿅뿅 이렇게 서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종을 영어로는 실버 니들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흰색 털을 가진 은색 바늘 이런 뜻인데 요거 마셔보시면은 백차라고 불리는 만큼 물색도 되게 연하고 맛도 되게 은은해요. 이게 여름에 좋은 이유가 찻잎에도 성질이 다 있는데 백호은침이 좀 찬 성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식혀줘요. 그리고 백호은침 자체가 낮은 온도에서 우려 마시는 차거든요. 높은 온도에서 우리면은 맛이 좋지 않아요. 이 차는 따뜻하게 마신다고 하면은 한 60도 정도에서 우려 마시는 차고 냉침으로도 많이 마시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백차는 얼음으로도 차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찻잎을 먼저 거름망에 올려놓고 이걸 세차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한번 헹궈주고요. 그 위에 얼음을 그냥 올려놓고 얼음이 녹는 걸 기다리잖아요. 이 얼음이 녹으면서 찻잎의 성분을 가지고 떨어져요. 커피에도 콜드브루라는 게 있잖아요. 차에도 일종의 콜드브루? 아이스브루 같은 게 있어요. 얼음으로 우려내서 마시는 차. 이게 또 여름의 별미거든요. 원래 찻잎은 낮은 온도로 우려낼수록 쓴맛이 덜하고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는데 찬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는 것보다 얼음으로 이렇게 냉침을 하면은 더 부드럽고 되게 은은한 단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얼음이 녹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휴일에만 해먹을 수 있는 아주 정성 들어간 차거든요. 나를 위한 대접 이런 느낌으로 차를 우려 마시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무인양품에서 아로마를 사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석고 그릇처럼 생긴 스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일을 몇 방울씩 떨어뜨려 놓고 있으면 공간에 아로마 향이 쫙 퍼지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향 이름도 슬립이에요. 엄청 편안해지면서 잠도 되게 잘 올 것 같은 베르가모 시트러스 향에 허브향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인데 나중에 혹시 무인양품 들어가서 한번 시향해보세요. 나무로 된 우드 트레이 조그만한 거 하나랑 요 스톤이랑 아로마 오일이랑 이렇게 샀는데 딱 한 세트 같이 오브제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좀 너무 지루하다, 어디 나가고 싶다 한다면은 저는 물리적으로 좀 가까운 거리에서 나만의 아지트? 나만의 도피처 같은 그런 공간을 한두 개씩 찾아놓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인스타에 막 뜨는 유명한 대형 카페 막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사람도 엄청 많고 다들 찰칵찰칵 뭐 찍고 있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데 가면 좀 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나만 아는 아늑한 카페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간 이런 데를 찾아놓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네에 우드톤으로 돼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너무 느조 카페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간대 잘 보고 가면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서 딱 그런 식으로 찾아둔 스팟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도 동네 탐방을 좀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내가 좀 가서 느긋하게 앉아있을 만한 곳,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런 장소들을 물색해 두시면은 아 집에 있기는 심심하고 어디 나가고 싶긴 한데 사람 너무 많은 곳은 싫고 이럴 때 딱 바로바로 찾아갈 만한 곳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 재정비하기. 요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힘들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댓글로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혼자 사는 데다가 엄청 바쁘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눈 깜빡하면은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쑥대밭이 돼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쉬어도 되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집안이 막 복작복작하고 정신없고 어지러져 있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평소에 시도해보고 싶었던 가구 배치를 시도해본다거나 정리되지 않은 옷장 같은 데를 막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하는데 좋아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틀어놓고 화장대 정리 차곡차곡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싹 정리됐을 때 별거 아닌데도 내가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좀 내가 느긋하게 쉬어보려고 해도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마음이 복잡하다 하면은 주변 환경부터 한번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친구랑 같이 한다거나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일단은 좋아하는 노래를 막 틀어놓고 리듬을 타면서 시작한다거나 이런 트리거가 있으면은 좀 뭔가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찮다, 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탁 틀고 들으면서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할 맛이 난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여름 휴가에 대한 저의 생각과 꼭 멀리 휴가를 가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휴가를 가는 것이 국룰, 뭔가 여름 휴가는 제대로 여행을 뿌시고 와야 진정한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대로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휴가를 꼭 여름에, 그것도 꼭 멀리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그냥 바빠서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경제적으로도 여행 갈 상황도 아니고 한데 남들 여행 다녀온 거 피드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현타를 느낀다거나 부럽다, 내 인생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도 해외여행에 대한 생각도 해외여행을 꼭 갔다 와야만 진짜 인생 경험한 거냐? 저는 학생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학생 때는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던 것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해외를 다녀와야 진짜 인생을 즐기는 거고 진정한 인생 경험하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랑은 되게 안 맞았거든요. 휴가든 여행이든 자기 체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잘 맞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한테 맞는 휴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국내에 있어도 혹은 내가 머무는 곳 근처에 있어도 내 시간을 충분히 알차게 의미 있게 나의 회복되는 시간으로 쓴다면 저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무 무리해서 가게 되면은 갔다 와서 더 힘들어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날리고 뭔가 일상에서 그냥 도피한 느낌? 도피했다가 결국엔 돌아온 느낌? 이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현타가 와요. 휴가를 일상에서 그냥 도망치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도 일상 속에서 한숨 돌릴 틈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너무 소모적인 여행을 가시는 것보다 진짜 회복할 수 있고 돌아왔을 때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에너지 넘치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으로 쓰셨으면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루틴 속에서의 짧은 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의 루틴을 깨지 않으면서 쓰는 휴식 방법들도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저랑 더 수다 떠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